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머니코드 김 대표입니다. 자, 이렇게 또 한 주가 끝이 났고요. 이제 2024년도 딱 1거래일만 남게 되었습니다. 자, 참고로 저는 오늘 HLB를 매수를 더 했습니다. 일단 제가 매수를 더 했다라 그래서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 의견은 무조건 따라와라, 또 이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매수를 더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그냥 개인적인 의견만 전달을 해드릴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괜히 제가 샀다라는 이유만 가지고서 여러분들의 투자 근거가 되셔선 안 됩니다. 뭐 전문가가 샀으니까 산 이유가 있겠지, 뭐 그 정도의 생각은 누구나 하실 수 있겠지만 전문가가 샀으니까 풀베팅 하자, 이런 건 안 돼요. HLB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밑밥 아닌 밑밥일 수 있는데요. HLB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대박 아니면 쪽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제 자산의 전체 비중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은 수준으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물론 뭐 HLB 수량만 놓고 보면 적지 않은 수량이긴 합니다만 이따 뒤에 또 보여드릴게요. 자, 아무튼 저는 일단 현재까지 우리가 HLB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또 우리가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 다양한 투자 근거들이 너무나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주가적인 측면만 놓고 봤을 때도 오늘 환율 미친 듯이 폭등했죠. 금융위기급 이상으로 지금 폭등을 하고 있는데 주식시장이 사실 그만큼 빠지진 않았거든요. 여러 가지 악재거리들이 많고 매크로가 좋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HLB는 그러한 영향을 전혀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유도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HLB가 오히려 오늘 같은 날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준 게 제가 매수 버튼을 누르게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막 이렇게 기대에 부풀어서 뭐 전문가의 시선을 막 이렇게 크게 막, 뭔 느낌인지 알죠? 그런 생각으로 보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HLB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클래스 2로 분류가 되었고, 클래스 2의 일정상 이제 3월 20일까지이기 때문에 최대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변수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변수는 사실 여러분들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진양곤 회장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수는 그냥 변수대로 대응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변수에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고, 그 변수라는 걸 감안해서 비중을 태우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감안하고 배팅을 한 겁니다. 자, HLB는 철저하게 개별 이슈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환율 폭등, 증시 약세에도 불구하고 HLB는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오히려 저는 더 편해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격이 물론 7만 원을 좀 이탈하면서 약간 찔끔찔끔 좋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고는 있었죠, 최근에. 근데 오늘 같은 시장에도 HLB는 6.5%대 상승을 보여주면서 7만 300원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사실 중간중간에 이렇게 외부적인 거, 내부적인 거, 체계적인 거, 비체계적인 거, 다양한 영향들을 받는 게 원래 주식이잖아요. 안 그래도 장도 안 좋은데 이만큼 버티고 있는 것도 잘한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개별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론이 오히려 견고하게 확인될 수 있는 오늘 하루였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어제까지 중요하게 반강제성으로 매수를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이벤트라든가 당장에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급들, 뭐 대표적으로는 대주주 과세 요건의 회피 물량들이라든지, 또 배당주들 같은 경우는 배당 관련된 것들이라든지, 뭐 제약바이오 배당주들은 거의 없지만 그렇게 반강제성 수급들은 대부분 소화가 다 끝났잖아요. 오늘부터 남은 이 거래일은 연말에 담아둘 종목들을 담아가는 시간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김 대표 또한 LB의 추가 매수를 진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철저하게 개별 이슈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오히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가격을 신경 쓰지 말고 기간하고 방향만 놓고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 HLB만한 게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조선주가 당연히 메인이지만 그래서 저도 일부 비중을 추가 매수한 거고요. 무작정 따라 사라는 뜻에서 공유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인 주관을 공유한 것일 뿐 여러분들 각자의 최종 투자 판단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일단 HLB 최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때죠, 요때 하한가 두 방 나왔을 때, 이때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께 매수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매수를 했었고,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오늘입니다. 오늘 매수를 같이 했습니다. 7만원 아래에서 매수를 했고요. 자, 이렇게 저는 두 번 정도 매수를 해서 보유하고 있고, 서브 계좌에는 이날 똑같이 매수를 했다가 중간에 팔아먹고 남은 절반 정도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길게 가져갈 만한 계좌에 매수를 한 거고요. 참고로 여러분들 모의 투자는요, 이 매매 일지 차트가 아예 보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짜 계좌가 아니라는 거 잘 참고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만간 큰 거 한 방 올 것 같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자꾸 말씀드리죠. 뭐 물론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서 부정적인 게 나오면 진짜 이건 정말 사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니, CRL을 받은 이유가 뭐였어요? 메인은 CMC였잖아. 근데 7월 2일 날 미팅 끝나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보안 사항 없다며. 결국 현장만 가서 보면 된다며. 그럼 가서 보고 오면 끝인 거잖아. 그래서 비모도 통과 잘했잖아. 그럼 지금 남아있는 거 뭐예요? CMC네? 근데 얘가 문제가 그렇게 별로 없다며. 바로 심사 넣으라며. 그게 넣었잖아. 지금 확인하고 있잖아. 그럼 일정만 지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시간만 소요를 하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중에 변수가 생긴다? 이거는 조금 사기일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그건 뭐 어쩔 수 없어. 살다 보면 뭐 사기를 당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데이터만 보고 믿고 투자하는 거는 뭐 각자의 선택이니까, 저 포함해서. 그래서 일단은 뭐 사기라는 게 걱정되면 여러분들 안 사면 되는 거고요. 저는 사기보다는 좋은 시나리오가 다 펼쳐질 것 같기 때문에 배팅을 한 거고요. 이거 제 선택인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조만간 큰 거 한 방 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아직까지는 외부적인 영향 매크로의 환경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자,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반강제성 수급에 대한 이벤트와 일정이 걷어지고 나서부터는 슬슬 외국계 창구에서도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의식을 하는 거죠. 일정들을 슬슬 의식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좋은 쪽으로 당연히 좋은 내용이 나오면 급등을 하겠지만 혹시나 안 좋은 쪽으로 변수가 생겨버린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대응하기가 정말 어려울 거예요. 내용을 얼른 확인하고 싶으실 텐데 그 내용을 올바르게 똑바르게 확인하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전략을 세우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으실 겁니다. 하한가 두 방 맞아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하한가 두 방 맞자마자 물론 하한가의 시세가 잠겨버렸지만 어떻게 될지 뭐 겁나가지고 어버버하고 벌벌 떨고 있었잖아요. 그죠? 이제는 한 배 탔습니다. 사실 뭐 저도 기존부터 HLB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오늘 비중을 더 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탑승하고 있는 이 배에 제 무게감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제가 보고 판단할 때, 또 저는 하루 종일 주식만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이니까 HLB의 특이사항이 생기면 여러분들에게 문자 한번 보내드리는 거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하물며 뭐 머니코드의 김 대표 영상이 그렇게 영향력 있는 영상까지 아직은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못해도 조회수가 1000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1000명이라는 사람이 동시에 매도를 때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꽤 영향 커요. 그러니까는 불필요하게 매도를 하지 말아야 될 때는 안 하는 게 맞는 거고, 사야 될 땐 더 사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등등. 하다못해 그 1000명의 분들이라도 제가 뭐 시세를 조정하겠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럴 이유도 없고요. 이왕이면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대응을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제가 분명히 어느 정도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일 것 같아요. 왜냐? 꾸준하게 저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도 한 500여 명의 구독자분들이 신청을 해 주셨는데 다가오는 CMC 실사 결과부터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것 같거든요. 오늘 그게 느낌이 딱 왔어요. 그래서 혹시 모를 변수에도 대비를 같이 하고, 또 이슈가 나와서 상방으로 좋은 변동성이 나오면 그걸 또 같이 커버할 수 있게끔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HLB 긴급 상황, 뭐 좋든 나쁘든 긴급 상황에 대한 SMS 문자 서비스를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제 사비를 들여서 진행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HLB 영상이 올라오지 않더라도 실시간으로 빠르게 내용을 전달 드릴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에 보시면 네이버 링크가 있어요. 거기에 설문을 한 번씩 참여를 해주시면 무료 SMS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미리 해두세요. 정말 저에게 고마워하실 날이 올 겁니다. 자, 오늘 아무래도 환율이 굉장히 큰 키워드였죠. 정말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미친놈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원달러 환율 오늘 장 중에 오전 중에 1486.7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승이에요, 여러분들. 환율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겠지만 혹시 이해를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환율이요, 과거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IMF 그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환율의 절대값만 놓고 봤을 때는 IMF 때는 뭐 더 많이 뛰었지만 그냥 단순하게 환율이 특정 시점을 넘어서 이렇게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것 자체, 사이즈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지금 그 정도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급등을 보였느냐? 여기 몇 가지 이유를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 보시면 첫 번째, 현재 정치적인 리스크로 인한 원화 약세 원인이겠죠.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아무래도 대통령 탄핵에 이어서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이슈 가결됐죠. 이에 따른 정치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확대되고 있고, 그러나 향후에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와 대선 전국으로의 전환 여부에 좀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조금 완화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다시 형성이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에 대한 경제 불확실성이죠. 최근에 뭐 소비자 심리지수 같은 경우에도 되게 큰 폭으로 둔화가 됐어요. 그러면 또 기업들의 체감지수, 제조업의 어떤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와 제조업, 생산 이런 것들이 약화되고,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국은행이 12월
12월 금리 인하에 이어서 1월에도 추가적인 금리를 내릴 것 같다라는 가능성이 부각되고, 이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건 경제가 좋고 경기가 좋아서 물가를 컨트롤하고 지나치게 많이 풀린 통화를 회수하는 데도 사용이 되지만, 이럴 때는 건전한 통화 정책 변화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경제가 좋지 않아서 금리를 내린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린다, 이거는 사실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거에 시선이 꽂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큰 호재는 아니에요.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금리를 내리는 걸로 인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혹은 외환시장 입장에서 이 경제의 어느 쪽을 주목을 하는지를 지켜봐야 돼요. 이건 함부로 우리가 그냥 단정지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향후에 정치적인 노이즈가 좀 안정이 되고 경정 예산 조기 집행 같은 것들로 인해서 상반기 경기 둔화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 주변에 대한 이슈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연준 정책. 미국의 연준이죠. 이제 12월 FOMC에서 연준은 2025년에 두 번의 금리 인하를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달러화의 강세가 또 확대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있을 ISM 제조업 지수와 또 1월 10일에 있을 고용 보고서의 결과가 매우 또 중요해질 것 같아요. 이건 또 지표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표 결과에 따라서 연준 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것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트럼프 정책입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기는 한데, 대표적으로는 뭐 관세일 거고요. 근데 이제 트럼프 정책이 어떻게 펼쳐지냐에 따라서 미국에게 지금 가득 끼어 있는 거품들이 또 터질 수 있다, 버블이 터질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돈을 막 뿌려주는 걸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당장에 크게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진 않겠지만 좀 견제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자, BOJ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일본이잖아요. 일본인데 12월 BOJ 회의에서도 금리 인상 기조를 좀 뒤로 했어요. 그래서 금리를 동결을 했고 1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내용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일단 좀 그래도 긍정적이기는 한데, 일본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자꾸 오르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은 결국에 일본도 경기는 좋다라는 거는 오케이, 근데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은 또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에는 약세 흐름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좀 얕게 보고 계신다면은 그 얕게 보는 거 외에 거시적으로 엄청난 영향들이 많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김 대표 영상을 매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대충 요 정도의 느낌이라도 알고 가셔야, 아, 이게 그냥 단독적인 문제, 그 종목 내가 갖고 있는 뭐 HLB가 아닌 종목이더라도 그거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진짜 주식 투자가 쉽지 않은 거구나를 느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주식을 좀 더 신중하게 매매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오늘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지만서도, 그러나 환율 대비 지수 하락은 생각보다 좀 양호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모든 주식에 해당이 되는데, 재료가 있는 종목은요 시장 무관하고 상승합니다. 주식시장에서 모든 자금이 빵원이 되지가 않아요. 거래대금 빵원인 날 보셨습니까? 휴장 말고 없습니다. 거래대금이 클수록 긍정적인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적다고 해서 수익을 못 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장 탓하지 마세요. 시장을 이해하고 계시면 그거를 피해서 대응할 수도 있고 거기에 맞서서 대응할 수도 있는 거예요. 출근을 해야 되는 직장인이면 날씨가 뭐 한파든 폭설이든 폭우든 출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투자자예요. 투자자는 어떤 환경에서든 수익이 될 수 있는 재료를 찾아서 요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재료가 안 좋다, 여기 가스불이 어쩌다, 칼이 잘 안 든다, 핑계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 맞게끔 할 수 있어야 그게 프로인 겁니다. 흑백요리사 보셨죠? 랜덤으로 재료 다 갖다 주는데도 다 알아서 좋은 요리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잖아요. 여러분들도 프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아시겠죠? 자, 최근 2, 3년간의 주도주 사이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코로나 때부터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최근에 전력 인프라, 변압기 같은 종목들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죠. 조선주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죠. 이래도 시장이 잘못됐다라고 비난할 겁니까? 투자자들, 여러분들 포함해서 모든 투자자 스스로의 관점과 선택, 결정의 차이예요. 그러니까는 외부 탓할 거 없고 환경 탓할 거 없고 미국장 비트코인 의미 없어요. 여기서도 이거를 선별해낼지 모르고 이미 프로 투자자가 아니라면 어딜 가든 돈 못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한국부터 돈을 벌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개인들이 수익을 잘 내지 못하는 이유,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중에 5개 이상 해당이 된다면 당장 생각을 버리세요. 혹시나 5개 이상 해당이 된다, 그럼 댓글에 숫자 5 한 번만 남겨주십시오.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되는지 한번 제가 보고 싶습니다. 이걸 뭐 여러분들 5개 이상 해당된다고 해서 흉 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솔직히 진짜 해당이 되는지 저도 확인을 해보고 싶거든요. 혹시 알아요? 여러분들 다 프로 투자자일지? 제가 모르고 지금 떠드는 거면 굉장히 민망해질 것 같으니까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자, 개인들이 수익을 잘 내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 이제 막 시작한 시세는 많이 올랐다고 판단하고 매수를 안 해요. 바닥에서 시세가 이제 시작했는데 이거 많이 올랐대. 근데 여기서부터 이만큼 가잖아, 그쵸? 근데 요것만 보고 많이 올라서 사면 안 돼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야 되는 출발 급등인데 이거는 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 두 번째, 조금만 오르면 팔아버려. 내용도 모르고 근데 한 10% 갔다가 15% 가고 20% 갔는데 15% 빠지니까 안 될 것 같아, 그냥 팔아버리자, 이렇게 팔아버리는 경우 있어요. 다음, 빨리 손절해서 리스크를 줄여야 될 종목은 절대 매도 안 해. 마이너스 70% 80% 가고 있고 그게 뭐 한순간에 7, 80%가 됐겠어요? HLB는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어지간한 종목들은 찔끔 빠지고 찔끔 빠지고 찔끔 빠지잖아. 이렇게 가고 있는데 빨리 팔아야 되는데 안 팔아. 그리고 그냥 얘네들을 묵혀놔. 이래서 마이너스 50% 이상 막 가는 경우들 많죠. 그리고 다음, 남들 우르르 몰려가는데 내가 안 가면 소외되는 것 같아서 꼭 그 끝에 따라가. 지금 미국장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대표적으로 해당이 되겠죠. 다음, 좋은 점에만 꽂혀 있어. 분명히 종목은요, 투자를 하다 보면요, 리스크가 있고 호재가 있고 모멘텀이 있고 재료라는 게 있는데 이걸 다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좋은 점만 꽂혀 있어. 아니 이렇게 된대잖아. 근데 지금 당장에는 안 될 악재가 반영되고 있는데 아니 이렇게 된다니까, 된다고 했다니까, 된대잖아 라는 생각으로 좋은 점에만 꽂혀 있어. 이런 분들. 다음, 현실을 뒤로 하고 듣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누가 주변에서 안 된다, 이거 위험하다 해도 필요 없어. 그냥 그런 현실 필요 없어. 내가 듣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우. 다음으로, 다수가 실패하니까 덜 아파해요. 다수가 손해를 보니까 내 손해 이 정도는 괜찮지. 그러니까 옆에 주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다 반토막 났어. 금양 막 반토막 났어. 근데 나는 그래도 30% 손해니까 괜찮아. 이 정도면 뭐 저쪽은 막 50% 70% 손해 보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나를 생각 안 하고 남들의 손해가 그래도 내가 더 낫다라는 거,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 자, 이 내용 중에 5개 이상 해당이 되시면 혹은 몇 개 해당되는지 댓글에 한 번씩만 남겨주십시오. 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원히 좋은 국가나 산업, 그리고 영원히 좋은 기업은 없습니다. 때로는 역성장할 때도 있는 거고 때로는 쉬어갈 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일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다 잘합니까? 다 잘 돼요? 장사하시는 분들 맨날 매출이 잘 나옵니까? 아니죠. 쉴 때도 있고 때로는 안 될 때도 있고 걱정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미국장 가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죠. 오히려 지금은 미국 주식을 슬슬 익절을 해야 될 때다. 정말 좋은 환율과 좋은 시세에 잘 팔고 오히려 저렴한 한국을 사놔야죠. 왜 저렴한 한국을 팔아서 비싼 미국을 가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진 성과만 보고서 판단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엇박자 타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말씀드린 시세가 잘 오른 미국을 익절하고 한국으로 일부 다시 비중을 넘어와 준다면 이거야말로 완벽한 박자가 아닐까? 한국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자산만 생각하세요. 자산만. 지금 이 자산들을 어떻게 굴려야 되는지만. 그래서 지금 한국장을 떠나려고 하시는 분들은요, 자칫 잘못하면 엇박자 크게 탈 수 있습니다. 그럼 남들 미국 가서 벌 때도 못 벌고 남들 국장에서 벌 때도 못 벌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죠. 조선주 지금도 늦지 않았고 제가 여러분들께 따로 추천을 드릴 2개에서 3개 종목만 조정 때 딱 제대로 때려박아 놓으면은 내년 끝났다 사실은. 남들 똥장이라고 하는데 먹거리가 널린 시장이라고 자꾸 김 대표는 이야기하고 앉았죠. 제가 뭐 술 먹고 방송합니까? 제가 뭐 약을 하면서 방송을 해요? 아니잖아요. 아니 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 왜 자꾸 저 양반은 돈을 번다는 거야? 이럴 때는 저도 자랑을 좀 할게요. 지금 수익이 이거보다 더 위인데요. 중간에 저희 고객님들이 보내주신 수익 인증인데 조선주는 지금도 헐헐 날잖아요. 다 이유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사야 된다라고 언급 드릴 때는 안 보시고 뒤늦게 이제 와가지고 좀 뭐라도 사도 되나요?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알겠다고. 지금도 솔직히 괜찮으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저는 알려드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주 필요하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영상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설문 참여해주시면 제가 또 다 전달 드릴 거고요. 그래서 미국장이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대로 이런 식으로 빅스 지수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 수익 내는 전문가 못 봤죠 여러분들. 다 뭐 지들이 종목 가지고 수익 냈다고 엑셀에다가 그냥 써버리잖아. 엑셀에 쓰면 나는 워렌 버핏보다 수익 잘 내요. 근데 고객들의 실제 수익을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쵸? 얼마나 리얼해요. 제대로 된 전문가의 영상을 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제 입으로 이렇게 말하기엔 조금 민망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2025년 긍정적으로 보셔야 된다니까. 더 이상 부정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지금 위치에서는 부정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자꾸 시장 따지지 말고 논하지 말고 돈 되는 쪽으로만 착착착 옮겨 다니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미 대장은 조선업인데 아직 조선주가 주도주야라는 말을 시장에서 그렇게 많이 안 해요. 왜냐면 외부적인 거 빠지는 거에 걱정이 더 많으니까 지금은 조선주가 대장이야라는 말을 생각보다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럴 때 조정 나올 때 앞으로 조정이 좀 나온다면 이럴 때 조선주를 30% 이상 채워 두셔야 됩니다. 진짜로 저 믿고 한번 채워 두세요.
돈 받는 거 아니잖아요. 조선주 돈 안 받고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딱 2개 종목만 편입해 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조선주 정말 매일 오르고 있어요. 간 보다가 다 떠납니다. 그러니까는 늦기 전에, 제발 늦기 전에. 어쨌든 매수하고 말고는 여러분들의 선택이니까 제가 전달해 드리는 내용을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들면 빨리빨리 시행으로 옮겨 주시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버리세요. 안 하면 되는 거잖아. 손해 없는 거잖아. 그렇죠? 당연히 무료고. 그래서 여러분들 고정 댓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또 조선주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HLB는 저도 한 배 탔어요. 여러분들에게 의리를 지켜드리기 위해서 확실하게 또 HLB도 도움을 드리도록 할 거니까, 사실 HLB 주주님들은 대부분 다 구독을 눌러주신 분들이어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혹시 안 누르셨다면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아낌없는 정보 제가 파격적으로 제공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저는 실제로 수익을 낼 줄 아는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대본 써서 이렇게 브리핑하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꼭 저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정말 많은, 정말 진정성 있는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으니까 고정 댓글 한 번씩만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 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어쨌든 우리 24년 1거래일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한번 같이 마무리를 잘 하고 푹 쉬어보도록 하자고요. 주말 동안 잠시 어두운 생각 내려두시고 25년 희망찬 출발이 되실 겁니다. 김 대표가 도움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